이번에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쪽이 디테일 면에서 전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대결 아이폰 17 프로 맥스 대 갤럭시 S25 울트라 궁금해할 만한 것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리기 전에 고정 댓글에 아이폰 17 일반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갤럭시는 이쁘고 아이폰은 별로다 이런 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갤럭시 울트라 자체는 S25 울트라부터 이어져온 매우 친숙한 외관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볼 때는 크게 호불호도 없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반대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11%에서 16%까지 익숙한 디자인에서 바뀐 거라 거부감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레이징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소재도 보면 울트라는 후면이 무광 글라스로 되어 있고 옆면이 티타늄 소재, 맥스는 공짜 알루미늄의 아랫부분만 무광 글라스인데 솔직히 이게 실버 기준으로 약간 어두울 때 보면 뭔가 투톤으로 보여서 판다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무게 자체만 놓고 비교해볼 때 맥스는 232g이고 울트라는 220g으로 측정돼 맥스가 12g 정도 더 무겁긴 한데 솔직히 둘 다 무거운 무게이긴 하나 울트라가 좀 더 가볍다는 게 체감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두께나 카툭티 측면에서 울트라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맥스는 8.75mm로 그립감에서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카툭티 또한 울트라는 그냥 렌즈 툭티 수준이지만 맥스는 플래토 디자인에서 카툭티가 한 번 더 올라와 있는, 그래서 카툭티 포함 울트라는 10.6mm로 측정이 되었고 맥스는 13.3mm, 카툭티 차이에서 3mm까지 차이가 나서 체감상 더 두툼하게 느껴집니다. 추가로 곡률 또한 옆면에서 볼 때 울트라보다는 맥스가 더 둥그런 느낌이라 그립감 자체는 저는 울트라보다는 그래도 맥스가 좀 더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제품 사이즈 자체는 울트라랑 맥스랑 완전히 동일한 크기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아시다시피 스펙 공정 자체가 둘 다 동일한 수준이라 세대 밝기도 스펙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밖에서 보면 둘 다 완전 밝은 수준의 6.9인치 QHD 플러스급 해상도와 LTPO 패널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배경화면 AOD도 지원하고 베젤 또한 둘 다 매우 얇긴 한데 맥스 쪽이 아주 살짝 더 얇은 것 같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긴 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반사 방지 코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도 반사 방지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울트라 쪽이 더 그림 같은 시인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는 화면 밝기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저반사 코팅으로 승부를 보는 느낌이라 맥스 쪽도 쓰는데 만족스러웠지만 울트라가 딱 보자마자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에는 S펜이 내장되어 있어서 S펜 활용까지 가능하다는 점. 성능도 비교를 해보면 울트라는 8 엘리트 4 갤럭시 칩셋이 들어갔고 맥스는 A19 프로 풀칩이 들어갔죠. 램은 둘 다 12GB 램. 램은 항상 갤럭시가 좀 더 우위였는데 역사상 최초 아닐까 싶은 아이폰과 갤럭시 램이 용량이 동일합니다. 바로 긱벤치 6 돌려보면 프로맥스는 싱글이 3800점대, 멀티코어가 9700점대, S25 울트라는 싱글이 3100점대, 멀티코어는 9500점대로 싱글은 아이폰이 20% 정도 앞서 있고 멀티코어는 거의 비슷한 수준. CPU 3D 마크 테스트를 해볼 때 아이폰은 최고가 5400점, 최저가 3900점, 안정성은 72%로 태블릿급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울트라도 최고점이 6400점대, 최저가 3300점, 안정성이 52%, 최고점 자체는 울트라가 무려 20% 더 높게 찍히지만 최저점은 아이폰이 20% 정도 더 높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확실히 넘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오래 게임을 하신다 할 때는 아이폰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발열 안정성도 볼 때 이번에 대박인 게 3D 마크 20분간 돌리고 측정을 해보니 울트라는 1분 만에 43도를 돌파했다면 아이폰의 35도, 2분 경각 시에는 갤럭시는 44도, 아이폰의 36도라는 미친 듯한 발열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아이폰의 16분 정도가 지나서야 피크 온도인 44도를 찍었고 갤럭시는 46도. 확실히 둘 다 실사용해본 사용자로서 아이폰이 평상시 발열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카메라 쓰고 장시간 써도 발열 느낌이 좀 더 덜하긴 합니다. 대망의 카메라도 보면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계속 카메라 비교해달라 하셔서 울트라는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 50메가픽셀의 초광각, 3배 망원, 5배 망원, 쿼드러플 카메라 조합이고 아이폰은 트리플 48메가픽셀 조합의 초광각 메인 4배 망원에 8배 크롭 줌까지 들어가 있죠. 뷰파인더에서 보면 화각 세팅을 볼 때 갤럭시는 아무래도 3배 망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가 좀 더 다양하지만 아이폰은 1배 줌에서 24,
28, 35mm 세부적인 디테일 줌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사진을 찍어보면 일배 줌이나 초광각에서는 거의 둘 다 상향 평준화이기 때문에 색감 차이 정도로만 봐야 할 것 같은데, 주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이폰 쪽은 현실적인 색감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면 갤럭시는 약간 현실보다는 좀 더 화이트한 색감에 맞춰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초광각 망원이나 주간 거의 대부분 사진, 특히 실내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망원이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펙에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갤럭시 5배 줌은 f3.4, 다소 어두운 조리개 값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 맥스 4배 줌은 f2.8,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서는 4배 줌, 5배 줌, 8배 줌, 10배 줌 다 비교를 해본 결과 이번에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쪽이 디테일 면에서 전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풀스페 있는 사진만 봐도 갤럭시 쪽은 나뭇잎이 많이 뭉개져 있지만 아이폰은 디테일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글씨 부분도 보면 똑같은 5배 줌으로 찍었고, 아이폰은 4배 줌에서 디지털 크롭해서 5배 줌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 차이가 확실히 좀 있죠. 전반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이폰이 더 선명하게 찍혔다. 동영상도 메인이나 초광각은 상향 평준화의 색감 차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5배, 4배 망원 위주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갤럭시 5배, 아이폰 4배 줌을 비교해본 결과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폰은 더 풍부한 느낌이 있고 색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살아있는 느낌을 보여주지만 갤럭시는 누가 봐도 색이 살짝 빠지는 느낌, 화면 전환 또한 아이폰은 좀 더 짐벌같이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8배 줌과 10배 줌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물리 화각 차이도 무시를 못하는 게 갤럭시 쪽이 조리개 때문에 더 어둡게 찍히지만 디테일은 갤럭시가 더 좋게 보여줍니다. 추가로 손떨방 또한 아이폰은 4배 줌에서 10배를 크롭해야 되다 보니 흔들리는 게 보이지만 갤럭시는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게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망원 렌즈 자체 품질은 아이폰이 월등히 좋지만 8배, 10배 줌으로 넘어가니 갤럭시가 어둡게 찍히더라도 고배율에선 더 유리했다. 추가로 고스트 현상 이런 거는 당연히 갤럭시가 무조건적으로 더 좋습니다. 배터리도 볼 때 배터리 용량 자체도 거의 5000mAh 수준에다가 충전 출력도 이번에 아이폰도 드디어 40W까지 올려줬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갤럭시가 이제 45W면 드디어 좀 어느 정도 둘 다 쓸만해질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3D 마크 비교를 해보니 갤럭시는 11% 소모를 했고 아이폰은 10% 소모를 했더라고요. 단순 배터리 화면 켜짐 테스트를 해본 결과 S25 울트라가 14시간 50분 정도를 보여줬다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무려 18시간을 보여주는 고성능 작업을 하던 단순 켜짐 테스트를 하던 아이폰이 확실히 더 오래 가더라고요. 이건 S25 엣지와 에어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만큼 충분히 신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실사용해보면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제 사용 패턴으로 100% 실내 사용 기준 10시간 정도였다면 갤럭시 S25 울트라 9시간 정도, 체감상 제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는 둘 다 훌륭하긴 한데 아이폰이 가장 오래 갔습니다. 이건 해외 리뷰어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충전 출력 또한 45W 삼성 충전기로 같이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좀 더 빨라졌습니다. 30분 충전에 갤럭시는 70% 정도가 찼다면 맥스는 63%, 완충에는 갤럭시가 1시간가량 걸렸지만 아이폰은 1시간 20분, 여전히 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전작이 참고로 2시간가량 걸린 레전드급 느린 충전 속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빨라진 편이지만 여전히 갤럭시가 더 빠릅니다. 참고로 아이폰 정품 충전기로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40W 정품 어댑터가 한국 애플 공홈엔 아직 안 팔아서 추후 출시가 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대망의 내장 스피커도 볼 때 사실상 둘 다 최강자들의 대결이긴 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갤럭시도 S25 때부터 워낙에 좋게 치고 올라왔다 보니 이제는 17 프로 맥스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중고역대가 아주 살짝 아이폰이 더 좋은 느낌, 이런 걸 제외하면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둘 다 동일한 수준이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이폰 17 프로 맥스 대 갤럭시 S25 울트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망원 촬영 퀄리티에서 이제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많았기 때문에 고배율 렌즈는 더 이상 갤럭시가 압도적이다라는 건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갤럭시 킬러기는 AI가 앞서 있고 가격 또한 애초에 3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프로맥스가 당연히 더 좋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아이폰 17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